네, 안녕하세요. 심플러입니다.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근 2주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우하향 추세를 또 살포 돌파를 하고 또 여기서 보이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또 안정적으로 좀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 어, 사실 주봉을 보면 좀 약간은 좀 아찔하다, 살 떨린다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자,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주는 건 참, 뭐 바람직한 움직임이죠. 거의 정석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, 상승과 하락, 상승과 조정, 그 다음에 상승 조정, 이렇게 짧게 짧게 조정을 받아가면 좋았지만, 최근에 이제 7월에 그 차트를 보면요. 주봉에서 연속적으로 세 번을 꽤 크게 하락을 맞았습니다. 한 번, 두 번이 아니라, 그죠? 그래서 상승한 폭 대비 하락 폭이 뭐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, 그걸 이제 바로 또 3주 만에 다시 양봉으로 이제 돌려세우는 움직임이 참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, 전체적으로 길게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,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크게 하락이 나왔고, 다시 큰 반등이 나왔다. 이 반등을 상승의 연속으로 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. 제 의미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기 고점을 상향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여기 저항 라인이 지지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움직임인데 여기 어떤 시간차가 좀 너무 급박하게 좀 움직이지 않나 해서 우려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열어두고 무조건적으로 계속 올라간다.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경계심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우선은 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참 다행인 듯 하고, 그 다음에 국내 지수로 보면 한참 올라갈 폭이 좀 남았죠? 네, 이 정도 남았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코스닥으로 따지면, 여기까지 반등하지 못한 종목도 꽤 많습니다. 그래서 돌아가면서 급반등이 나오는 또 시장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. 그러면 좀 현금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다시, 좀 생각해 보자. 그죠? 낙폭이 좀 과대했으니까. 이때 과대할 때 개별 종목 따지면 좀 추가 매수를 하신 분도 있겠고 관망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. 저는 관망을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요.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만 잘 컨트롤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면 여기 구간에서는 또 현금화를 좀 일부 하자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. 자, 로봇주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? 일주일간. 네.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.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이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줄줄줄 흘러내렸던 부분 또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구간 올라가게 되면 또 일정 부분 만약에 눌러주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수익권에서만 익절을 좀 챙겨보자 의견을 드리고, 자, SBB테크도 급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.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좀 충분히 가능했던 구간인데 왜 그랬냐면, 자, 스윙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래가 좀 터지는 날들이 있어요. 흐름을 보시면. 그러면 그 전날 대비 한 1000% 이상 터지게 될 경우, 그 다음에 우하향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좀 관심을 가지면 단타든 단기 스윙이든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한 번 더 제가 이제 일깨워 드리는 부분이죠. 그래서 현재 구간은 단기적으로 최대 매물대에 준하는 고, 또 위에는 200선의 어떤 저항 라인, 또 3만원대의 어떤 라운드 피겨의 저항 라인이 여기서 좀 보이기 때문에 다가서게 되면 계속 이제 좀 꼬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. 여기에 넘어서는 더 좋은 재료가 뭔가 나와야만이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.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사그라들 수 있다. 그러나 한 번 더 치겠죠. 고점을 갱신하고 좀 내려오지 않을까. 그래서 수익권에서는 항상 분할이죠. 챙기시면서 보십시오. 자, ST팜은 제가 오래전에 그어드린 라인이 이제 72,000원대 여기에서 좀 라인을 그어드렸어요. 200선 근처에서. 그래서 가대나 폭이 발생이 되고 딱 터치하고 바로 올려주었습니다. 뭐 매매 대응은 하지 못했고요.
흐름을 좀 캐치를 못했는데 역시나 ST팜은 7만원대, 72,000원 구간이 되면 매수를 가담해도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그런 흐름이었죠. 자,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. 연초에 거의 6만원대에서 2배, 예, 6개월 만에 이제 뭐 100%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참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다시 봐지고요. 관련 뉴스 챙겨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거래가 크게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. 자, 지속적인 상승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감이 좀 있죠. 그래서 지금은 절대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네. 제가 매수 구간을 말씀드린 구간은 다시 한번 크게 낙폭이 발생이 되면 7만원대, 72,000원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, 엊그제 제가 패밀리 영상에, 멤버십 영상에 좀 남겨드렸던 부분이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, 현대해보다임의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. 이게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61선 기준으로 계속 스윙으로 쭉 매매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게 매수 들어가신 분은 급등이 나면 절반은 고점에도 저점 재미있어서 한번 가능하신 분만 하시는 거고요. MACD에 충분히 줄어들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괜찮고 그 다음에 파라볼 내려오는데 파라볼을 터치할 때 아마 꼬리가 달리고 다시 음봉으로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스윙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쭉 들고 가는 전략 11선이든 61선 전략으로 쭉 한번 들고 와보시고 급등이 나올 때마다 분할 익절 챙기시면 되겠습니다. 데모도 동일하죠? 네, 상한가감 나왔던 종목이에요.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십시오. 그리고 추가적으로 SY가 좀 낙폭이 컸는데 반등도 꽤 가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흐름 챙겨보시고요. 자, 탑 머티리얼이 좀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. 중기 스윙으로 보신 분들은, 직장인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탑 머티리얼.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분할 매수 의견 드립니다. 평단가 낮추실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저는 매수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. 박자는 맞지 않은데, 예, 박자는 좀 맞지 않은데, 하방에 최대 매물들이 좀 빼곡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는 좀 충분히 저는 20만원대에서는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좀, 확인하고 매매를 확인하고 좀 해보고 싶다. 그러실 분들은 이렇게 다가서지 마시고, 5선이 11선 돌파할 때, 그때 흐름을 좀 보고 매수가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탑 머티리얼도 주봉에서 5선이 10선을 돌파할 때, 좀 거래가 좀 활발할 때, 그때 추가 매수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. 예.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확인 매매를 하는 거니까. 그렇게 개인마다 전략을 잡아 보세요. 네. 자, 게임주들을 안타깝게 좀 많이, 이렇게 좀 내려온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참 아쉬운데, 자, 위메이드가 이런저런 또 구설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손절할 의미는 없고,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덜어내는 전략은, 계속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, 관망을 하시고, 추가 매수 없이 있는 것만 관리하시면서, 반등이 나올 때, 그때, 한 번씩 크게 또 솟아주니까, 기다려보고, 그때 한번 대응하도록 할게요. 위메이드 맥스, 위메이드 동일하게 보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사실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도 지금 완전 죽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어떤 섹터로 볼 때 좀 2차전지나 그런 정보도 지금 많이 내려온 게 때문에 많거든요. 그래서 같이 3에서 40% 손실권 있는 종목들을 또 이제 합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한번 찾아보세요. 제가 오래전에 카카오게임즈를 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, 네. 그래서 30에서 40% 손실권의 종목을 좀 괜찮은 미래가 좀 밝은 그런 섹터가 보이시면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도 동일하게 좀 하락이 나온 것도 꽤 많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모아가는 전략은 또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.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가요. 예, 이런 것들도 그냥 가거든요.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, 어느 정도 고점을 좀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,
아마도 오래전에 매매하신 분들은 아직 평단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매물대가 없어서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뭐 평단가 근처다 뭐 그렇게 생각되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비중을 좀 축소해도 된다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냥 끝까지 들고 가고 싶다 그러시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 라인이 있죠. 추세를 그어 보시고 네, 주봉에 이제 황금선이거든요. 그 기준으로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. 네, 갈 때까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. 그 대신 이게 지금 최대 매물대 여기서 지금 낙폭이 시작된 여기에서는 저항이 좀 심할 수도 있거든요. 그때 한 좀 팔아보시고 네, 그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제 호재들이 좀 나왔고요. 재료를 타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올라가면 이게 진짜 힘차게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. 랩지노믹스가. 네. 그래서 이런 종목의 특성을 계속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랩지노믹스의 라인을 좀 그어보면 여기가 좀 보이거든요. 근데 많은 금액을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은 매도권이에요. 지금 기록적 상승에 하나, 셋, 5주째 상승하고 여기 고점을 맞고 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꼬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좀 개미분들의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쭉 내려오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쭉 내려오면 그때 한번 흐름을 보고 돌아가는 타임이 짧게 먹고 나온다든지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 힘들죠. 자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매도권 이고 자, 이 정도 좀 설명드릴게요. 그러니까 탑 머티리얼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. 그 다음에 로봇주 조정시 분할 매수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오케이. 자, 우크라이나 재건들 좀 더 올라가주면 좋고. 삼성전자가 좀 차트가 너무 어지럽죠. 그래서 이 어지러운 이제 국면이 지금의 저희의 어떤 현 주소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거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지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낙폭 가대 이렇게 발생된 자체가 이변성 흐름인데 이게 이제 흔들기가 되고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어떤 신호탄으로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알려주는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. 근데 저는 경계심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. 너무 이렇게 바닥권에서 그죠? 5만원짜리가 삼성전자가 5만원짜리가 88,000원까지 갔으니까 안 갔으면 모르는데 갔으니까 일단 피로감은 분명히 누적이 되어 있다. 상승에 대한 피로감입니다. 자,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. 저는 요즘에 가상화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, 알트코인 쪽도 보고 있긴 한데 너무 또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하고 싶진 않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좀 보고 있어요. 오래전에 뭐 3천 얼마 때 진짜 조금 좀 사놓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조금인데 야 비트코인이 어떤 또 그림들을 그릴지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. 뭐 인문학적이든 경제학적이든 그리고 뭐 차트 쪽도 좀 비교를 좀 하고 있는데 비슷한 부분이 꽤 많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열어두고 또 제가 학습한 부분들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시간을 내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남은 일주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잘 보내시고 잘 보내시고 전 또 시간을 또 만들어서 또 인사드릴게요. 자, 멤버십 패밀리 분들은 제가 내일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